버려진 아이들. 추운 겨울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쳤다. 서울 변두리의 한적한 골목길.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한 그곳에서 남자는 쓰레기통 옆을 지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강도윤. 35세. 어린 시절부터 고아원에서 자랐고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날도 공사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귀를 의심케 하는 소리가 들렸다. 외앙, 외앙, 아기 울음소리였다. 도윤은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한밤중의 정막 속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는 더욱 선명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쓰레기통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순간 그의 눈이 크게 떠졌다. 쓰레기 봉투 사이에 갓난아기 2명이 있었다. 너무 작고 너무 연약한 생명들. 피부는 얼어붙을 듯이 차가웠고 가느다란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다. 이대로 둔다면 몇 시간 안에 죽을 것이 분명했다. 도윤은 망설이지 않고 아기들을 품에 안았다. 대체 누가 이렇게 버린 거야? 그는 아기들을 꽉 안으며 자신의 체온으로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주려 했다. 아기들은 그의 품에서 한동안 울다가 어느 순간부터 조용해졌다. 마치 안심이라도 한 듯이. 그렇게 도윤의 삶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 선택의 기로. 강도윤은 얼어붙은 쌍둥이 아기들을 품에 안고 허겁지겁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달려갔다. 심장은 터질듯이 뛰었고 온몸은 긴장감으로 굳어졌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난방을 최대로 올리고 서둘러 젖은 천으로 아기들의 몸을 닦아주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굳어져 있었지만 다행히 아직 숨은 붙어 있었다. 이대로 두면 안 돼.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였다. 아기들을 경찰서나 보호소에 데려가야 할까? 아니면 직접 돌봐야 할까? 도윤은 핸드폰을 들어 신고를 하려다 문득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다. 그도 한때는 버려진 아이였다. 차가운 길거리에서 쓰러져 있던 자신을 구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결국 고아원에서 자라며 세상의 냉혹함을 온몸으로 경험해야 했다. 내가 떠나면 이 아이들도 나처럼 될 거야. 손에 땀이 났다. 하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도윤은 한숨을 내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좋아. 내가 키우자. 그 순간 자신도 예상치 못한 길을 걷게 되리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 어둠 속의 그림자. 몇 달 후 쌍둥이들은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았다. 도윤은 그들에게 소희와 지유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며 밤에는 아이들을 돌보는 삶을 살았다.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사건이 벌어졌다. 밤늦게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문이 열려 있었다. 도윤의 심장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다. 소희야? 지유야?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이상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가 불을 켜는 순간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차가운 눈빛을 한 남자는 천천히 도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드디어 찾았군. 도윤은 본능적으로 쌍둥이들을 감싸 안았다. 당신 누구야? 남자는 비웃으며 말했다. 그 아이들은 원래 내 것이 아니야. 그 순간 도윤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쌍둥이들의 출생에 얽힌 비밀이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했다. 사라진 아이들. 강도윤은 본능적으로 쌍둥이들을 감싸 안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 자식 누구지? 눈앞의 남자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한 발짝 다가왔다. 내가 누군지보다 네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도윤은 잔뜩 경계하며 물었다. 내 말대로라면 이 아이들이 원래 누구 것이란 거지? 남자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도윤은 그 사진을 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는 카메라 사진 속에는 한 여성이 쌍둥이들과 함께 있었다. 그 여자는 몇 달 전 뉴스에서 실종된 대기업 회장의 딸 서지은이었다. 이 아이들이 대기업 후계자의 자식이라고? 그 순간 남자는 낮게 웃으며 말했다. 네가 살리고 키운 이 아이들 사실은 엄청난 비밀을 가진 존재야. 그리고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쫓기는 남자. 도윤은 온몸이 굳어졌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 아이들을 버린 사람은 누구지? 그리고 왜? 질문이 머릿속을 채우기도 전에 남자는 다시 입을 열었다. 이제 선택해. 조용히 아이들을 넘기면 너한테 피해는 없을 거야. 그 순간 도윤은 직감했다. 이 남자는 아이들을 구하려는 사람이 아니다. 처리하려는 사람이다. 순간적으로 몸이 먼저 반응했다. 고압주의 도윤은 쌍둥이들을 안고 창문을 향해 뛰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도윤과 아이들은 3미터 아래의 건물 옥상으로 떨어졌다. 충돌쿵. 도윤은 본능적으로 몸을 둥글게 말아 충격을 흡수했다. 등에 감싸 안긴 소희와 지유가 다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보호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그가 무전기를 들고 명령했다. 목표물 확보 실패. 다른 팀을 투입해. 주위 쌍둥이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있었다. 도윤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생각했다. 이 아이들을 지키려면 더 이상 도망만 쳐서는 안 돼. 그는 이제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추적자들. 차가운 밤 공기가 배 깊숙이 파고들었다. 강도윤은 쌍둥이들을 품에 안은 채 서울 뒷골목을 미친 듯이 내달렸다. 뒤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목소리. 거기서. 도윤은 고개를 돌려봤다. 사이렌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빠르게 뒤쫓아오고 있었다. 빌어먹을. 이놈들 누구야? 그는 숨을 고르며 머릿속을 정리했다. 쌍둥이들은 대기업 후계자의 아이들이다. 그 부모는 실종되었거나 죽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아이들이 살아있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유괴가 아니야. 권력 싸움이다. 충돌탕. 총성이 울렸다. 벽돌 담벼락이 박살났다. 도윤은 이를 악물었다. 도망칠 곳이 없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쌍둥이들을 더 꼭 안았다. 소희야, 지유야, 조금만 참아. 그때 그의 눈앞에 오래된 지하철 환풍구가 보였다. 이걸로 빠져나갈 수 있을까? 도윤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전력으로 뛰었다. 달려나감 그리고 환풍구 안으로 몸을 던졌다. 손전등 어둠 속 도윤은 폐쇄된 지하철 터널을 따라 걸었다. 쌍둥이들은 조용했다. 마치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듯했다. 괜찮아. 아저씨가 지켜줄게. 하지만 도윤 자신도 불안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그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다. 보낸 편지. 발신자 불명. 새로운 메시지. 도망쳐 봐야 소용없어. 너도, 아이들도. 하지만 궁금하지 않아? 왜 너였을까? 그 순간 도윤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뭐? 그는 숨을 삼켰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가 이 아이들을 발견한 것 자체가 누군가의 계획이었다. 사이렌 그가 함정에 빠진 걸까? 함정 속의 함정. 보낸 편지. 발신자 불명. 새로운 메시지. 도망쳐 봐야 소용없어. 너도, 아이들도. 하지만 궁금하지 않아? 왜 너였을까? 손전등 어두운 터널 속 강도윤은 핸드폰을 쥔 손을 꽉 쥐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지금까지 그는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아이들이 버려졌고 그는 그들을 우연히 발견했다. 그 후 누군가가 아이들을 없애려고 했고 그가 보호하기 위해 도망쳤다. 하지만 지금 이 모든 게 계획된 거라면? 사이렌 쿵, 쿵. 멀리서 들려오는 발소리. 누군가 터널 안으로 들어왔다. 사람 그림자. 도윤 씨. 거기 있습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 고압주의 본능적으로 그는 벽 뒤로 몸을 숨겼다. 사람 그림자. 나쁜 뜻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도윤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감당할 수 없다고? 그럼 내 놈들이 감당할 수 있단 말이야. 그는 조용히 핸드폰을 확인했다. 보낸 편지 또 다른 메시지 도착. 넌 이미 함정에 빠졌다. 그 순간 충돌 쾅. 터널 입구가 폭발하며 도윤과 쌍둥이들은 완전히 갇혀버렸다. 비밀의 문이 열리다. 손전등 깜빡이는 조명 아래 도윤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뒤에는 막다른 길. 앞에는 점점 다가오는 검은 정장의 남자들. 그는 쌍둥이들을 꼭 안았다. 여기서 끝나는 건가? 그때 문쿵. 갑자기 벽 한쪽이 열리며 누군가 그를 끌어당겼다. 사람 그림자. 조용히 따라와. 아래쪽 삼각형 비밀 통로 안으로 빠져든 도윤과 쌍둥이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충돌 그가 죽은 줄 알았던 서지윤이었다. 뭐, 실종된 그 여자가 살아있다고? 죽은 줄 알았던 그녀. 손전등 비밀 통로 안. 강도윤은 숨을 헐떡이며 눈앞의 여자를 쳐다봤다. 충돌 서지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대기업 후계자. 5년 전 실종되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그녀가 눈앞에 살아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쌍둥이들을 품에 안은 채 도윤은 경계하며 물었다. 당신 대체 뭐야? 살아있는 거였어? 서지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더 이상 설명할 시간 없어.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해. 뒤쪽 터널에서 발소리가 다가왔다. 사이렌 찾았다. 여기다. 충돌탕. 탕. 총성이 울렸다. 벽이 박살나며 흙먼지가 날렸다. 뛰어.
서지훈은 도윤의 손목을 잡고 앞으로 내달렸다. 숨겨진 진실. 뛰는 남자 뛰는 여자 어둠 속을 질주하는 두 사람. 좁고 미로 같은 통로를 지나 마침내 그들은 한 오래된 지하 벙커에 도착했다. 도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쌍둥이들을 내려놓았다. 이제 설명해봐. 손전등. 서지훈은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이 아이들은 나의 딸이야. 뭐? 도윤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럼 내가 5년 전 사망한 여자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다고? 그녀는 이어서 충격적인 진실을 말했다. 내 죽음은 조작된 거야. 내 아버지 서진그룹 회장이 나를 죽이려 했어. 사이렌. 그리고 내 딸들도 죽이려 했지. 도윤의 손이 떨렸다. 세상에, 왜 내 아버지가 자기 딸과 손주들을 죽이려 해? 서지훈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내가 서진그룹의 어두운 비밀을 알아버렸거든. 그 순간 충돌쿵. 지하 벙커 문이 폭발하며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사이렌. 끝났다. 서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아직 아니야. 충돌. 그녀는 숨겨둔 총을 꺼내들었다. 불총격전이 시작되었다. 총구를 겨누는 자들. 충돌. 탕. 총성이 울렸다. 불꽃이 번쩍였다. 서지훈은 재빠르게 몸을 피하며 한 명의 남자를 단숨에 쓰러뜨렸다. 강도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강도윤은 쌍둥이를 안은 채 벙커의 반대편 출구를 향해 뛰었다. 하지만 사이렌. 움직이면 쏜다. 도윤은 멈춰 섰다. 한 남자가 검은 권총을 들고 그에게 조준하고 있었다. 사람 그림자. 너는 우리 계획에 없던 변수야. 그 목소리는 차가웠다. 도윤은 이를 악물었다. 계획? 내가 변수? 그러자 서지훈이 낮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와서? 강도윤은 처음부터 계획에 포함돼 있었어. 그 순간 적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 조작된 운명. 컴퓨터 보낸 편지 5년 전. 작전명. 불필요한 변수 제거. 한 대형 스크린 속 몇 장의 사진이 떠올랐다. 그중 한 장.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는 카메라. 강도윤의 얼굴. 그를 이용해서 쌍둥이를 제거할 수 있다. 우연처럼 보이게 만들어. 만약 실패하면? 그럼 그냥 도구처럼 버리면 돼. 보낸 편지 파일 종료. 손전등 현재. 도윤의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말이야? 서지훈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처음부터 그들 위 계획 안에 있었어. 이 아이들을 내 손으로 죽이게 만들 계획이었어. 사이렌. 하지만 네가 그 계획을 망쳤어. 강도윤. 그 순간 도윤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내가 도구였다고? 그때 충돌탕. 총성이 울렸다. 서지훈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도윤의 눈앞이 새하얘졌다. 지윤아. 사람 그림자. 이제 끝이다. 한 남자가 도윤의 머리에 총구를 겨눴다. 고압 주의. 모든 게 끝나는 순간 사이렌. 손들어. 경찰이다. 스피커. 오고 있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무장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숨은 그림자. 사이렌. 손들어. 경찰이다. 스피커.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벙커 안으로 들이닥쳤다. 검은 정장의 남자들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그런데 사람 그림자. 멈춰라. 느낌표. 경찰들의 움직임이 딱 멈췄다. 걷는 남자.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나왔다. 빛이 비추자 그의 얼굴이 드러났다. 서류 가방. 서진그룹 회장. 서태섭. 강도윤은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네가 이 모든 걸 조종한 거냐? 서태석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왜 그렇게 놀란 얼굴이냐?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거래. 흡연구역 신호. 서태석은 담배에 불을 붙이며 천천히 말했다. 도윤아, 난 네가 마음에 든다. 그러니 제안 하나 하지. 도윤은 이를 악물었다. 무슨 제안? 아이들을 내게 넘겨라. 그럼 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원하는 걸 주지. 도윤의 주먹이 떨렸다. 이 쓰레기 같은 놈이.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서지훈이 피투성이가 된 채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해. 하지만 서태석의 표정은 냉정했다. 지윤아, 넌 원래 죽었어야 했다. 네가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게 어그러졌어. 사이렌, 이제는 끝내야겠지. 그가 손짓을 하자 검은 정장의 남자가 총을 꺼내들었다. 충돌탕. 순간 총성이 울렸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건 사이렌. 서태석이었다. 반격의 시작. 총을 쏜 사람은 충돌. 강도윤. 이제 내 제안을 들어라. 서태석. 도윤은 차갑게 속삭였다. 이제부터 네가 도망칠 차례야. 사이렌.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태석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다. 그래? 그럼 마지막 선물을 주지. 휴대전화. 그가 버튼을 누르자
폭탄 지하 벙커가 폭발하기 시작했다. 불타는 지하실, 충돌 콰과광, 불지하 벙커가 폭발했다. 천장이 무너지고 불길이 치솟았다. 강도윤은 본능적으로 쌍둥이들을 감싸 안으며 소리쳤다. 지윤아, 이쪽이야. 서지윤도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이를 악물고 따라왔다. 하지만 사이렌, 그녀의 다리가 무너진 벽에 깔렸다. 도윤이 뒤돌아보자 그녀는 피를 흘리며 웃고 있었다. 나는 괜찮아.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안 돼. 충돌 쾅. 또 한 번 폭발이 일어났다. 먼지가 가득한 속에서 서태석이 피투성이가 된 채 걸어 나왔다. 사람 그림자. 끝까지 나를 실망시키는구나. 지윤아. 그는 피를 닦으며 총을 꺼냈다. 사이렌 그리고 총구를 쌍둥이에게 겨눴다. 선택의 순간. 총. 자, 선택해라. 지윤아. 서태석은 비웃으며 말했다. 네가 죽을래? 아니면 내 아이들이 죽을래? 불길이 커지며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도윤은 몸을 떨며 총을 움켜쥐었다. 이 악마 같은 놈을. 그때 사이렌 팡. 총성이 울렸다. 그리고 바닥에 무언가가 쓰러졌다. 충돌 서태석이 피를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사람 그림자. 이게. 도윤은 차갑게 말했다. 난 네가 선택할 기회를 줄 생각이 없어. 서태석이 쓰러지는 순간 사이렌 지하 벙커가 완전히 붕괴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무너진다. 무너지는 어둠. 불지하 벙커는 완전히 붕괴하고 있었다. 천장이 내려앉고 콘크리트가 부서지며 불길이 치솟았다. 사이렌, 지윤아, 버텨. 강도윤은 서지윤의 팔을 붙잡았지만 그녀는 미소 지었다. 여자 빨간 머리. 이제 됐어. 도윤아, 뭐? 내 아이들은 살았잖아. 난 그걸로 충분해. 충돌 쾅. 벽이 무너져 내리며 도윤과 아이들은 강제로 출구 쪽으로 밀려났다. 안 돼, 지윤아. 그녀는 무너지는 건물 안에 갇혔다. 그리고 폭발이 터졌다. 붉은 새벽, 구급차 병원. 도윤이 눈을 떴다. 눈앞엔 하얀 천장과 익숙한 병실의 냄새. 여자아이, 삼촌. 쌍둥이들이 그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두 아이를 꼭 껴안았다. 살았구나. 하지만 그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지은이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다. 걷는 여자 한 여자가 휠체어를 탄 채 들어왔다. 도윤의 눈이 커졌다. 지윤아? 깨진 하트. 그녀는 얼굴에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여전히 살아있었다. 여자 빨간 머리. 이렇게 쉽게 죽을 내가 아니잖아. 하지만 모든 게 끝난 걸까? 사이렌. 아직 마지막 비밀이 남아있었다. 되살아난 악몽. 병원. 서지윤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강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사이렌. 그녀는 웃고 있지 않았다. 도윤아, 왜 그래? 서지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컴퓨터. 그녀는 병실 옆 테이블에서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보낸 편지. 익명의 발신자. 너희는 아직도 내 손바닥 안에 있다.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설마. 그때 병원 TV에서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다. 텔레비전. 속보. 서진그룹 회장 서태석. 시신 발견되지 않아. 생존 가능성 제기. 그자가 살아있다. 마지막 추적. 해질녘 서울 도심. 도윤과 지윤은 경찰보다 한 발 앞서 움직였다. 컴퓨터. 서태석이 숨어있을 곳은 단 하나. 그가 가장 아끼던 비밀 별장. 자동차. 두 사람은 곧장 그곳으로 향했다. 충돌하지만 도착한 순간 사이렌 별장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불쾅. 검은 그림자의 정체. 불길 속에서 사람 그림자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나왔다. 빛이 비추자 그의 얼굴이 드러났다. 느낌표. 그는 서태석이 아니었다. 사이렌. 오랜만이군. 도윤아. 사람 그림자. 아니, 내 이름을 잊었나? 나는 느낌표. 내 친아버지다. 주위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진다. 숨겨진 피의 인연. 불길이 일렁이는 속에서 남자는 미소를 지었다. 사람 그림자. 강도윤. 넌 내 아들이다. 느낌표. 도윤의 머리가 새하얘졌다. 뭐? 사이렌. 거짓말이야. 하지만 그 남자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넌 내가 만든 계획의 일부였어. 태어날 때부터 넌 나의 완벽한 도구가 될 운명이었다. 깨진 하트. 하지만 넌 실패했다. 거짓된 가족. 충돌. 도윤의 손이 떨렸다. 이게 사실이라고? 사이렌. 그럼 서태석은 사람 그림자. 그자는 내 아버지가 아니라 내게 실험을 한 인간일 뿐이지. 느낌표. 넌 단순한 아이가 아니야. 도윤아. 넌 완벽한 인간 병기로 설계된 존재야. 사이렌. 이제
너는 나를 선택해야 해. 느낌표 혹은 죽어라. 마지막 결단. 불길이 타오르고 선택의 순간이 왔다. 강도윤은 조용히 총을 들었다. 나는 누구의 도구도 아니야. 총, 그리고 내 가족을 건드린 대가는 치르게 될 거야. 충돌탕. 사이렌 총성이 울렸다. 사람 그림자. 도윤은 마침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말 모든 것이 끝났을까? 악의 종말. 충돌탕. 사이렌 총성이 울렸다. 사람 그림자. 도윤의 친아버지라 주장하던 남자는 가슴을 움켜쥐고 비틀거렸다. 하지만 해골 그의 입가엔 미소가 번졌다. 그래, 역시 내 아들이다. 하지만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사이렌, 너희 모두 결국 나를 따라오게 될 거야. 충돌쾅. 갑자기 그의 몸에 붙어있던 폭탄이 터지며 거대한 불길이 치솟았다. 도윤아, 피해. 달려나감 도윤은 본능적으로 서지훈과 쌍둥이를 감싸 안고 몸을 던졌다. 해골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불 속에 삼켜졌다. 살아남은 자들. 불몇 시간 후 구급차 병원. 도윤은 눈을 떴다. 여자아이, 삼촌. 쌍둥이들은 울면서 그를 껴안았다. 여자 빨간 머리.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았어. 서지훈이 미소를 지었지만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도윤은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진짜 끝난 걸까? 보낸 편지 그 순간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휴대전화. 익명의 발신자. 넌 아직도 내 손바닥 안에 있다. 느낌표. 또 다른 적. 휴대전화. 익명의 발신자. 넌 아직도 내 손바닥 안에 있다. 해골 죽은 줄 알았던 악몽이 다시 살아났다. 사람 그림자. 이게 무슨 장난이야. 강도윤은 핸드폰을 움켜쥐었다. 사이렌 그 순간 병원 전체가 정전되었다. 고압 주의. 지윤아, 아이들 데리고 숨어. 여자 빨간 머리. 도윤아, 조심해. 병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오랜만이군. 강도윤. 느낌표 그는 죽은 서태석의 오른팔이었던 한철우였다. 새로운 게임의 시작. 사람 그림자. 네가 서태석을 없앴다고 해서 끝날 거라 생각했나? 사이렌. 그분이 남긴 제국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강도윤은 이를 악물었다. 충돌. 네가 배우였군. 한철우는 비웃었다. 사람 그림자.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다. 문서. 서태석은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었어. 그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지. 느낌표. 그리고 네가 바로 그 프로젝트의 핵심이었다. 사이렌. 넌 실험체 1번이었다. 충돌. 그리고 널 회수하러 왔다. 도망칠 곳은 없다. 문병원의 모든 출구가 차단되었다. 위성 안테나 전화 신호도 끊겼다. 사람 그림자. 이제 선택해라. 강도윤. 우리와 함께 가서 진실을 깨닫든지, 해골, 아니면 여기서 끝내든지. 불도윤은 총을 움켜쥐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 네가 무슨 계획을 꾸미든 난 끝까지 싸울 거다. 충돌탕. 사이렌 병원에서 또다시 총성이 울렸다. 병원의 총성. 충돌탕. 사이렌 총성이 울렸다. 그리고 사람 그림자. 한철우가 어깨를 움켜쥐고 뒤로 물러났다. 역시 넌 보통 인간이 아니군. 총하지만 그는 아프다는 기색도 없이 웃고 있었다. 넌 여전히 모르고 있겠지. 해골. 내 몸속에 숨겨진 진실을. 실험체 012 비밀. 핏방울. 도윤은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이건 뭐지? 사이렌 온몸에서 이상한 열기가 퍼져나갔다. 한철우는 피를 닦으며 말했다. 넌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어. 도윤아. 문서. 넌 완벽한 인간 병기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실험체였다. 느낌표. 그리고 그 실험. 성공했지. 그 증거가 바로 내 몸속에 흐르고 있는 코어 블러드다. 도윤의 눈이 흔들렸다. 무슨 소리야? 한철우는 조용히 웃었다. 주사기. 코어 블러드. 그것은 내 안에서 잠들어 있는 궁극의 힘이다. 해골. 하지만 네가 그걸 완전히 깨우면. 사이렌. 넌 더 이상 인간이 아니게 될 거다. 깨닫는 진실. 고압주의. 그 순간 도윤의 머릿속에 강렬한 통증이 스쳐 지나갔다. 태풍 기억이 돌아오고 있다. 아기 어린 시절, 실험실 안에 갇혀있던 자신, 현미경 수없이 맞았던 주사와 반복된 실험들. 남자 의료인. 이 아이는 실패작인가요? 남자 회사원. 아니, 이 아이는 완벽해. 핏방울. 다만 그 힘을 깨우기 위해선 강한 감정적 충격이 필요하다. 가령
가족을 잃는 것 같은 사이렌 도윤은 숨을 헐떡였다. 느낌표, 설마, 서태석이. 사람 그림자 한철호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너의 부모를 죽이고 널 실험실로 데려간 것도 서태석이었다. 충돌, 그 남자는 처음부터 너를 이용하기 위해 널 구한 척한 것뿐이야. 넌 실험체였고 너의 인생은 조작된 것이었다. 사이렌, 네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도 결국 그의 계획의 일부였던 거야. 선택의 순간 핏방울 도윤의 주먹이 떨렸다. 해골, 이 모든 게 계획된 거였다고? 분노가 끓어올랐다. 사이렌, 네가 원하는 게 뭐야? 한철우, 우리와 함께해라. 강도윤, 네가 가진 힘을 깨우면 우리는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칼, 이제 선택해라. 느낌표, 우리와 함께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죽을 것인가? 불도윤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주먹, 난 내 놈들을 끝까지 쫓을 거다. 충돌, 그리고 이 악몽을 끝내겠다. 사이렌, 각오해라. 한철우, 해골 전쟁이 시작된다. 죽음의 전투, 충돌, 각오해라. 한철우, 사이렌 도윤이 달려들었다. 그의 주먹이 한철우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다. 하지만 고압 주의식, 한철우는 손쉽게 피하며 미소를 지었다. 사람 그림자, 좋아, 드디어 내 힘을 깨우기 시작했군. 충돌 그 순간, 한철우의 발길질이 도윤의 복부를 강타했다. 사이렌, 도윤이 벽을 뚫고 날아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해. 넌 더 강해질 수 있어. 코어 블러드의 각성, 불도윤의 몸속에서 뜨거운 열기가 퍼져나갔다. 고압 주의, 이 힘은 뭐지? 사이렌 피부 아래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듯한 느낌. 핏방울, 코어 블러드가 깨어나고 있다. 주먹, 내가 변하고 있어. 하지만 도윤은 이를 악물었다. 해골, 아니, 난 괴물이 되지 않겠어. 사이렌, 난 인간으로서 싸운다. 그 순간, 불도윤의 주먹이 불꽃을 일으키며 빛나기 시작했다. 한철호의 눈이 커졌다. 사람 그림자, 충돌, 이건 예측 밖의 현상이다. 최후의 일격, 주먹, 이제 끝이다. 도윤이 번개처럼 달려들었다. 한철호도 필사적으로 방어 태세를 취했다. 쌍검 두 사람이 충돌했다. 충돌 쾅, 사이렌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강력한 충격파가 퍼져나갔다. 사람 그림자, 한철호의 얼굴이 피범벅이 되었다. 주먹, 이게 가능해? 도윤이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이제 넌 끝났다. 충돌 강렬한 펀치가 한철호의 복부를 꿰뚫었다. 사이렌, 한철호는 바닥에 무너졌다. 그리고 해골 그의 심장이 멎었다. 남겨진 질문, 달려나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휴대전화 도윤의 핸드폰에 또다시 메시지가 도착했다. 보낸 편지, 익명의 발신자, 게임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느낌표, 사이렌 한철우가 진짜 최후의 적이 아니었다. 해골 배우의 또 다른 존재가 숨어있다. 최종 진실이 밝혀진다. 새로운 위협, 보낸 편지, 익명의 발신자, 게임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사이렌 도윤은 핸드폰을 쥐고 이를 악물었다. 해골, 또 누구야? 충돌 그 순간, 병원 밖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불쾅, 여자 빨간 머리, 도윤아. 지윤이 쌍둥이를 안고 뛰쳐나왔다. 여자아이, 삼촌. 무서워. 도윤은 그들을 보호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헬리콥터 어둠 속에서 헬리콥터 한 대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 그림자 그 안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내렸다. 최후의 배후, 사람 그림자, 드디어 만나게 되는군. 강도윤. 도윤은 눈을 가늘게 떴다. 내 놈은 누구지? 남자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나는 프로젝트 제로의 총책임자다. 사이렌, 그리고 내 창조주이기도 하지. 느낌표, 사람 그림자. 서태석은 단순한 실험 책임자에 불과했다. 해골, 진짜 프로젝트를 설계한 건 바로 나다. 문서,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도 내 뜻이었다. 도윤의 심장이 요동쳤다. 네가 이 모든 걸 조작한 거냐? 사람 그림자, 그렇다. 그리고 이제 네가 완전히 각성할 차례다. 마지막 퍼즐. 사이렌 그 순간 도윤의 머릿속에 강렬한 통증이 밀려왔다. 고압주의, 의학, 해골 잊고 있던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다. 현미경 실험실, 의식이 없는 자신, 수많은 연구원들, 핏방울, 그리고 남교사 그 남자의 목소리. 이 아이는 우리의 궁극적인 무기다. 느낌표,
그를 각성시키기 위해선 극한의 고통과 감정적 충격이 필요하다. 불, 그의 삶을 조작하고 가족을 빼앗아라.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진실을 알려라. 사이렌, 그때 그는 완벽한 병기가 될 것이다. 충돌, 코어 블러드의 힘이 완전히 깨어난다. 최후의 결단, 불도윤의 눈이 붉게 빛났다. 해골, 이 자식, 주먹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사람 그림자, 그래, 내 분노를 해방시켜라. 느낌표, 그렇게 하면 넌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사이렌 도윤은 주먹을 풀었다. 아니, 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 해골, 난 병기가 아니다. 그 순간 충돌 쾅, 사람 그림자, 뭐? 로켓병원 옥상에서 거대한 미사일이 발사되었다. 여자 빨간 머리, 도윤아, 조심해. 불 마지막 전투가 시작된다. 폭풍 전야, 충돌 쾅, 로켓 미사일이 병원을 향해 날아갔다. 여자 빨간 머리, 도윤아, 도망쳐. 불하지만 도윤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주먹, 끝까지 싸운다. 사이렌 그는 전속력으로 미사일을 향해 뛰어들었다. 고압주의 손끝에서 푸른 번개가 일렁였다. 충돌, 하앗, 주먹 그의 주먹이 미사일을 정통으로 강타했다. 불화광, 사이렌 거대한 폭발이 하늘을 찢었다. 해골 연기 속에서 도윤이 천천히 걸어나왔다. 눈, 이제 끝이다. 하지만 보낸 편지, 익명의 발신자, 잘했어. 하지만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다. 느낌표, 뭐? 최후의 카운트다운, 위성 안테나 그 순간, 하늘에서 들어온 수십 대가 나타났다. 관역 명중, 타겟 확인, 최종 단계 개시. 사이렌 도윤은 이를 악물었다. 사람 그림자, 넌 대체 누구냐? 문서, 프로젝트 제로의 총 설계자, 코드명, 제네시스, 느낌표, 제네시스, 사람 그림자, 내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다. 충돌 드론들이 일제히 미사일을 장전했다. 불, 이 도시를 불태우겠다. 마지막 선택, 불도윤의 심장이 요동쳤다. 사이렌, 내가 막지 못하면 모두 죽는다. 여자 빨간 머리, 도윤아, 제발 살아서 돌아와. 여자아이, 삼촌, 가지마. 해골하지만 그는 결심했다. 나는 끝까지 싸운다. 로켓 그는 하늘로 뛰어올랐다. 충돌 최후의 전투가 시작된다. 희생의 길, 희생의 길. 충돌 쾅, 로켓 도시를 향해 미사일이 비처럼 쏟아졌다. 여자 빨간 머리, 도윤아, 안 돼.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하지만 도윤은 망설이지 않았다. 불, 모든 걸 끝내야 해. 고압주의 그의 몸에서 푸른빛이 뿜어져 나왔다. 이제 그는 단순한 병기가 아니다. 그는 인간이다. 그리고 모두를 지킬 사람이다. 마지막 선택, 마지막 선택. 사이렌 하늘 위, 도윤은 제네시스와 마주했다. 사람 그림자, 네가 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해골 제네시스는 차갑게 웃었다. 수백 개의 드론이 도윤을 둘러쌌다. 주먹, 나는 싸우는 게 아니야.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뿐이야. 고압주의 그의 손끝에서 강렬한 빛이 퍼졌다. 수정 구슬 도윤은 모든 코어 블러드의 힘을 해방했다. 로켓 이 힘을 쓰면 그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불, 이걸로 모두를 지킬 수 있다면. 충돌 도윤은 마지막 힘을 터뜨리며 폭발 속으로 사라졌다. 그 후 벚꽃 봄이 왔다. 여자 빨간 머리 지우는 쌍둥이와 함께 공원을 걸었다. 여자아이, 삼촌은 언제 돌아와? 지우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작은 구름 뒤의 태양, 도윤아, 내 희생을 잊지 않을게. 어지러운 바람이 살며시 불었다. 마치 도윤이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는 듯했다.